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블랙핑크 제니 씨의 생일 파티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게 그냥 한 연예인의 파티 사진 몇 장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 뭐랄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도 숨어 있고 아찔한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아이돌이라는 존재에 대한 대중의 아주 복잡한 시선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왜 이 파티가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됐을까? 그냥 유명해서라고 하기엔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논란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1월 16일 제니 씨의 30번째 생일이었고요. 네, 장소는 도쿄의 아주 유명한 고급 클럽 원오크 도쿄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분위기는 정말 화려해요. 아주 화려하죠? 음악이 막 터져 나오고 제니 씨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고, 근데 바로 이 영상 속 몇몇 장면들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니 씨 뒤편으로 보이는 샴페인 걸들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란제리처럼 보이는 의상에 가터벨트를 착용한 여성분들이 샴페인을 들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파티 분위기 띄우는구나 이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의 특정 유흥 문화라는 그 맥락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가터벨트요? 요즘은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런어웨이도 등장하고 아이돌 무대 의상으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 클럽이라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너무 과민 반응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맥락이 핵심이거든요. 물론 가터벨트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패션의 영역이 있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건 샴페인 걸과 결합된 그 가터벨트가요, 일본의 특정 고급 유흥 문화, 특히 남성 중심적인 클럽 문화에서 오랫동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장치로 기능해왔다는 점이에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여성을 남성의 유흥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통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패션쇼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기호로 작동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과거 일본에서 일부 남성 연예인들이 이런 샴페인 걸들을 좀 함부로 대하거나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을 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니 씨의 파티 영상이 그냥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여성을 도구화하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즐기는 모습처럼 비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제니 씨의 팬덤 대다수가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들이 선망하는 아이돌이 이런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은 꽤 큰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훨씬 복잡한 문제네요. 파티를 주최한 클럽의 기본 서비스였을 수도 있지만, 그걸 본인의 SNS에 올린다는 건 그 문화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일본 현지에서도 남성들이 가는 호스트바 같은 곳에서나 보던 문화를 왜 제니 같은 월드 스타일 파티에서 봐야 하냐, 이러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여성 상품화 논란, 이게 첫 번째 불씨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적인 충돌 지점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런데 이 논란이 여기서 그쳤다면 아마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이 파티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 바로 안전 문제였어요. 그 부분이죠. 정말 심각했죠. 영상에 보면 샴페인병에 폭죽 같은 걸 꽂아서 불꽃이 튀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스파클러라고 하죠. 네, 스파클러. 어두운 클럽 안에서 불꽃이 천장까지 막 치솟는 게 솔직히 보기엔 화려하지만 좀 아슬아슬해 보였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저래도 되나 싶고요. 그 장면은 아슬아슬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건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요. 네. 왜냐하면 이 파티가 열리기 불과 2주 전에 스위스에서 바로 저 스파클러 때문에 끔찍한 클럽 화재 참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주 전이요? 세상에.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했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2주 전인 1월 1일 스위스 크랑몽타나의 한 클럽에서 신년 파티가 열렸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샴페인병에 스파클러를 꽂아서 불을 붙였는데 그 불꽃이 인화성이 아주 높은 흡음재로 된 천장에 옮겨 붙은 거예요. 아이고.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좁은 출입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결국 30명이 사망하고 115명 이상이 다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40명이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 사건이 바로 2주 전에 전 세계 뉴스를 탔을 텐데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클럽 측이나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나 아무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스위스 참사 이후에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클럽의 소방 안전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떠올랐어요. 우리 동네 클럽은 안전한가? 다들 이런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K-팝 스타 중 한 명인 제니의 파티에서 버젓이 그 위험천만한 불꽃놀이가 영상으로 공개된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네요. 이건 문화적 논란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렇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당장 저 클럽을 소방조사해야 한다. 아니 세계적인 스타와 그 주변인들의 안전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여성 상품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는 이미지까지 더 씌워진 거죠. 정말 상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군요.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정말 영화처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포착돼요. 네. 같은 그룹 멤버인 로제 씨의 모습이었죠. 제니 씨의 화려하고 논란 가득한 파티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요. 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로제 씨는 일본의 대중적인 할인 매장 돈키호테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목격됐어요. 돈키호테요? 네,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주 꾸미지 않은 편안한 모습으로요. 직접 쇼핑카트를 끌고 계산까지 하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도쿄 최고급 클럽에서 위험천만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서민적인 할인 매장에서 소소하게 쇼핑하는 모습이 동시에 노출된 거네요. 그렇죠. 언론이나 대중이 이걸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당연하죠. 바로 화려한 제니 vs 소탈한 로제라는 아주 강력한 대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로제 씨가 제니 씨의 파티 초대를 거절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건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건 팩트가 아닌군요. 네. 원래 블랙핑크 멤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대중이 이 데뷔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취향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대중이 아이돌에게 기대하는 어떤 판타지를 건드린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이 데뷔 구도는 사실상 대중이 아이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리전처럼 번졌어요. 손에 닿을 수 없는 화려함과 부요함을 동경하는 팬들도 있지만 동시에 나와 비슷한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에서 친근함과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거든요. 제니 씨의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팬들에게 로제 씨의 돈키호테 방문은 일종의 안식처가 되어준 셈이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런 모습을 원했어 하고요. 결국 이 사건이 각 멤버가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더 극명하게 강화하는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도 제니 씨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결의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중의 기억이라는 게 무섭죠. 과거 생일 영상에서 촛불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끄는 모습이 흡연을 연상시킨다면서 구설에 올랐었고, 맞다. 그런 일 있었죠. 또 이탈리아에서는 실내 흡연 장면이 포착돼서 결국 사과까지 했었죠. 이런 작은 사건들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이번 파티 논란이 터지니까 또냐,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더 쉽게 씌워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니 성인이 자기 돈으로 여는 사적인 파티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 10대들의 우상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하잖아요. 이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K-팝 스타, 특히 블랙핑크 정도의 글로벌 아이콘에게 사생활이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수엉덩이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됐어요. 그들이 입는 옷,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유행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실감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니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로 읽히는 겁니다. 제니가 저런 문화를 즐긴다면 오? 저건 쿨하고 멋진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어린 팬들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죠. 그렇겠네요. 특히 여성 상품화나 안전 불감증 같은 민감한 이슈와 연관됐을 때는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제니 씨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료에 따르면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논란이 한창일 때 SNS에 어머니가 선물해준 파란 장미꽃다발 사진과 함께 엄마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올렸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논란의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예를 들면 가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혹은 이런 논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당당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소통 방식은 자칫 팬들을 무시한다, 소통을 회피한다는 더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논란의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게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제니 씨의 생일 파티는 정말 복잡한 사건이었네요. 한 사람의 사생활 문제로 시작해서 특정 문화의 상징성,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그리고 시대가 아이돌에게 요구하는 공적 책임의 무게까지 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에게 어디까지 기대하고 또 어디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그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이며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그 경계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